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파리에 가서 영어 연설을 한 윤석열 대통령, 이 부산 엑스포 2030년 열립니다. 여기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인데 사우디와의 경쟁입니다. 이 오일 머니를 내세운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거의 10%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보겠다라고 나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까지 가서 어제 영어 연설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부산 엑스포라고 하는 사상 최초로 제대로 된 엑스포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원, 한마디 말도 없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교육을 비호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 공격에 바쁩니다. 이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 지금 이재명은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이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정말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다 죽는다 소리 나오게 될 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주석중 의사입니다.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석중 의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보도를 통해서 또 많은 환자들의 반응을 보면 훌륭한 의사였다, 명의였고 인수를 베푼 의사였다. 참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소식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공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 어제 들으셨습니까? 저도 잠깐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 의회에 가서 영어 연설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많은 연예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정말 또박또박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대로 쉽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전달력에 무게를 둔, 참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대통령 노릇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참 대통령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제 현지에서도 2번이나 리허설을 거쳤다라고 하는데, 이건 영어 연설을 하랴 참 바쁩니다.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 2030,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엑스포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는 겁니다. 부산 엑스포는 사실은 지난해만 해도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와 이태리 경쟁인데 우리나라와 사우디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의 후보부터 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이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괜히 나섰다가 떨어질 게 뻔한데 오는 11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BIE 국제박람회 기구입니다. 이 회원국들 170개국쯤 됩니다. 여기에서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오는 11월 이게 지금 떨어질 게 뻔한데, 부산이 안 될 게 뻔한데 괜히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가 이걸 추진하고 나섰다가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당장 5개월 뒤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많은 시민들은 간절하죠. 이 부분에. 갈수록 지금 부산이 자꾸 낙후되고 있고 자꾸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건 윤석열 후보의 결단입니다. 만약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왜냐하면 이건 필요한 것이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부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장 엑스포를 유치하기에, 이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영어 연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산이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에서 6.25의 참상이 고스란히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어제 영어 연설의 그 주제도 그거였습니다. 세계의 원조를 받아서 일어선 우리나라다. 이제 이 엑스포를 통해서 그 세계로부터 받았던 그 도움을 이제는 나누려고 한다. 우리가 나눠주려고 한다. 한 번도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엑스포를 선보이겠다. 부산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엮어냈습니다. 그 엮어내는 그 이야기에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6.25의 참상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는 이 부산에서 이제는 세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의 면모를 보이는, 이게 엑스포의 의미, 엑스포의 상징 잘 어울리지 않느냐 부산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어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오는 11월 부산 엑스포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사우디와 거의 어깨를 겨룰 정도라고 합니다. 50대 50 승부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만약 11월 달에 우리가 아쉽게도 진다고 하더라도 엑스포는 언젠가는, 이게 부산이 됐든 뭐 서울이 됐든 언젠가는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한다. 이건 도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이겨야 하고 당연히 유치를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도전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걸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선거에서 계산해서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영어 연설의 이 주제는 참 잘 골랐다라고 봅니다. 정말 이 부산이 갖는 상징성이 6.25의 참상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엑스포는 세계인의 장치입니다. 세계인의 모든 기술과 문화가 집결되는 것이 엑스포입니다. 그게 부산에 모두 집결이 되고, 그래서 세계가 그 정보와 그 문화를 공유하는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해서 감동적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도 나섰고 연예인들이 많이 나섰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도 나섰고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도 나섰습니다. 맨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조수미 씨도 언제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세계적인 국제적인 행사 유치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났습니다. 조수미 씨 같은 경우에는, 성악가 조수미 씨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죠. 이 조수미 씨는 고향이 경남 창녕입니다. 이 창녕 조씨입니다. 과거에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의 15년 전쯤에서 조수미 씨가 경남 창원에서 그 고향분들의 초청에 응해서, 그때는 조수미 씨가 굉장히 바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연을 자기가 꼭 창원에 와서 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경남도의 그 주최로 창원에서 조수미 씨가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볼 수가 있었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창녕에 계시는 조수미 씨의 그 고향 친척 어르신들은 조수미 씨의 성악하고는 좀 궁합이 잘 맞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미 씨가 한 분 한 분 그 인사를 하고 자신의 고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든, 노래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조수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노래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 형편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조수미 씨가 앞장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보자, 부산 시민들의 지금 간절한 바람, 부산 시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이 엑스포 유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도 모두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섰고 민주당도 당연히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의 의원입니다. 이 전재수나 박재호도 나섰습니다. 문제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아직 이재명이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한 번도 지원하는, 지지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재명은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 선거 안 할 겁니까? 전재수, 박재호 지금 이재명에게 이런 말을 안 합니까? 아예 포기한 겁니까? 전재수, 박재호 민주당 그 의원들 내년에 부산에서 총선 선거 안 할 겁니까? 출마 안 할 겁니까? 이것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그 부산을 찾아서 여야 자치단체장들이 다 있는 자리였습니다. 소위 일광수산 횟집입니다. 그걸 한 제대로 되지 않은 유튜브가 일광이 무슨 친일적인 그런 말이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야당의 자치단체장도 있습니다. 같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건배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술을 마셨다느니 이렇게 비난할 때, 민주당도 거기에 동참할 때 전재수, 박재호, 이 민주당 의원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재수, 박재호 일광수산 횟집에 안 가서 봤습니까? 모릅니까? 경남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양산 김해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부산 경남에서 6명이죠.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부산에서 정치 안 할 겁니까? 그럴 때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뭐 어쩔 수 없이 2판 4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에 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넘어갈 겁니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산 경남의 민주당 의원들을 왜 부산 경남의 유권자들이 또 지지해 줘야 합니까? 이재명은 2판 4판, 이재명은 뭐 부산 엑스포고 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고 아무런 뭐 의미가 없다, 이제는 뭐 죽게 하면 살기다, 윤석열 정부가 망해야 자기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면 이재명은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그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까?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획득하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까? 제가 지금 이재명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금 공천 때문에 이재명에게 질질 끌려가고, 그 혁신위에 대해서, 참 혁신위는 뭐 참 쇼가 아닙니다. 그 뭐 이재명이 정권을 줄만 하죠. 전부 자기 친한 사람들, 소위 친명 인사들로 다 채워놓고 김원경에게 저래놓고 이제 이 반명 비명 의원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 총선 공천에서는 저보다 훨씬 계산이 빠를 테니까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김원경 혁신위 칼로 지금 비명 반명 목 좀 날리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끌려가면 죽습니다. 어차피 야합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힘겨루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산 엑스포로 집중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의원들, 그 양산과 김해는 뭐 부산 엑스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일광수산 횟집 모릅니까? 그럴 때 침묵하는, 그럴 때 외면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부산 경남의 유권자들이 왜 지지를 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뭐 어쩔 수 없다, 뭐 내놓은 자식이다,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 그런 말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킬러 문항을 없애라, 수능에서 이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성행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킬러 문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 킬러 문항, 정말 뭐 교수도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받아서 이제 소위 일타 강사들이 자기 홍보를 합니다. 자기한테 와서 자기 강의를 들어야 이 킬러 문항을 풀 수가 있다. 이 사교육과 수능 출제의 이 이권 카르텔, 이 독점적인 카르텔,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도 공약으로 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지금 사교육 쪽을 비호하는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타 강사들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뭘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교육의 일타 강사들,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일타 강사들, 사교육계, 민주당 이재명 모두가 한통 속인 겁니다. 이게 이권 카르텔입니다. 지금 수능 출제위원들이 자신들이 그 문제집을 만들어서 학원에 100만 원, 200만 원에 팔아먹고, 그 수능 출제위원들이 이 학원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모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 아닙니다.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스터디를 비롯해서 그 몇몇 학원, 대형 학원들입니다. 그 운동권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고 운동권으로 모두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지금 민주당 안에도 정청래를 비롯해서 그 출신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자신의 입으로도 한 이야기입니다. 킬러 문항 없애야 된다. 이 사교육과의 커넥션 부분은 이재명이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 지금 수능 혼란, 입시 혼란을 부추겨서 민주당 이재명 뭘 어쩌자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 몰라서 저럽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괴담을 늘어놓고 계속 불안감을 부추겨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민주당은 죽습니다. 이재명은 뭐 그래도 자기 생명을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를 완전히 깽판치자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고도 공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세 바꾸겠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비대위 만들고 적당히 또 포장 좀 해서 또 이재명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해해달라. 이제는 정말 뭐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서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유권자들이 넘어갈 것이다. 어차피 개딸이나 뭐 강성 지지 광주에서는 지지해 줄 것이니까 뭐 어차피 50대 50 싸움 아니냐.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 총선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동안도 민주당 아니라 국민의힘도 뭐 여야 가리지 않고 깽판 칠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선거 때 되면 또 좀 옷을 갈아입고 또 살려달라 이야기할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이재명의 저 깽판은 우리 헌정사에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적이 없는 사례입니다. 저걸 내년 총선에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입니다. 이 의사입니다. 흉부외과 의사고 지금 심장 전문의입니다. 소위 말해서 명의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손꼽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족들이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각 분야에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의들이 쭉 이제 명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석중 교수도 서울 아산병원의 참 명의 중에 명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명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수를 베푸는 명의지만 인수를 베푸는 것은 좀 뭐 취약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명의면서도 인수를 베푸는 이렇게 인격까지 갖춘 이런 의원은 잘 없다라는 건데 주석중 교수는 정말 인재 중에 인재고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긴 그런 의사였다. 저도 사실은 뭐 주석중 교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이제 이번에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이 자전거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이 병원에서 집을 다녀오다가 이 외과 의사는 언제나 이 수술 가장 힘듭니다. 뭐 모두 요즘 외과를 다 회피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수술이고 맨날 응급실에서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뭐 밤낮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예수 부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환자에게는 정말 뭐 예수님이고 부처님이죠. 과거에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1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입니다. 거기 대학병원이 생기는데 이 의사들 그래도 제법 한국에서 명의들을 이 초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로 이렇게 초청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죠. 이 부산까지 오려고 하겠느냐. 그러지 않아도 뭐 서울에 있는 의사들 잘 뭐 부산을 또 지역으로 내려가는 걸 싫어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뭐 시골에서 의사를 한 명 지금 뭐 초청을 하려면 4억, 5억 연봉을 준다고 해도 서울에서 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50대 가장 뛰어난 의료기술을 발휘할 때 뭐 절정기다라고 하는 그런 교수들이 대거 지망을 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해운대에 있는 그 대학병원에. 지금은 또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나이가 50쯤 되면 의사로서 뭐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이제 뭐 명성도 쌓을 만큼 쌓았고 쉬고 싶다. 이 해운대 경치 좋은 데서 좀 쉬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병원 생활, 의사 생활을 계속하겠다. 교수 생활을 계속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뭐 전국 각지에서 주로 뭐 수도권이죠. 서울에서 많이 지망을 해서 깜짝 놀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친구를 비롯해서 의사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돈도 벌고 경제적으로 안정도 되고 개업이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씩 2년씩 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 주석준 교수는 저하고 나이도 연배도 비슷한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면 참 이 수술을 하기에 응급 환자들 수술하기에 굉장히 힘에 부칠 그런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응급실을 지키면서 뭐 거의 집에 갈 수 있는 날이 없었을 겁니다. 이 가족들도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 그 전문의로서 그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병과 관련돼서는 도저히 뭐 불가능하다, 어렵다, 다른 의사들이 포기하는 이런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경우도 수없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외과 의사의 경우에 이 몸 관리를 특히 잘해야 합니다. 이 수술을 하려면 특히 손을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동에도 열심히 하고 이 몸을 보호하는 데도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외과 의사 아닌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의사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중노동이죠. 중노동. 이런 노동을 해내기 위해서 이 주석준 교수도 왼손도 더 잘 쓸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왼손 젓가락질을 평소에도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이런 훈련을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 송은지 TV를 보시는 분들은 모두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사실은 양손잡이입니다. 저도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저는 이 어릴 때 제가 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왼손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반발심이 생겼는데 요즘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오른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 억지로 오른손으로 제가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손도 잘 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하는 운동도 있고 왼손으로 하는 운동도 있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오른손, 왼손 다 쓰게 되면. 이 주석준 교수도 이 수술을 위해서 왼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뭐 평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의사가 정말 중노동입니다. 이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주석준 교수의 이야기가 많이 보도가 되고 많이 나오면서 참 이런 훌륭한 의사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깊은 애도를 보내게 됩니다. 의사 출신들이 정치권에도 들어왔고 또 정치적으로 성공한 의사들도 있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5선도 지냈고 국회의장도 지냈고 의사로서도 성공했고 여러 분야에서 또 뭐 정치를 막 시작하는 이 정치 초년생들도 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제가 기자로서 의사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또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또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의사 출신들이 직업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인다. 또 일부에서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성공한 부분도 있고 또 의사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 계산이 빠릅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정치권에서 소위 선이 굵은 정치 또 패거리 정치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계산이 빠른 이런 정치적인 행태가 굉장히 이렇게 좀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 돈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뭐 자기 돈을 쓰는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에 있어서는 모든 걸 이제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의사 출신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정치적인 문호도 더욱 개방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주석준 교수 굉장히 명의이면서도 인술까지 갖추었다라는 부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칭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